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은택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요. 6월 2일 월요일이네요.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제가 어제 일요일 저녁에 우리 김 대표님과 라이브를 찍고 사실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잤으면 해서 간단하게 라이콤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 우리가 주목받는 자율주행 3개 종목을 알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퓨런티어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YJ 링크를 알아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지막 라이콤을 좀 알아볼 텐데 사실 이 라이콤 종목 분석은요 처음이 아니에요. 뭐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지만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에서는 제가 2023년 10월경에 종목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거를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복습할 겸 그때 내용을 토대로 오늘 좀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좀 다뤄볼 예정인데 라이콤은 사실 그 통신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테마는 사실 통신 쪽이 아니라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통신 쪽의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왜 얘가 테슬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라이콤 종목 분석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콤의 개요를 좀 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2,620원이었고요. 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801억 원까지 떨어졌고요. 발행된 주식 수는 3천만 주가 좀 넘습니다. 52주 최고가 5,270원, 최저가는 2,020원인데 지금 가격이 2,000원대이기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재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면 왜 주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내리꽂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에 343억 원의 매출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 해에 거의 반토막이 났죠. 195억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작년에 131억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에 매출의 증가가 좀 기대되는가를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되는 시점인데 올해 1분기를 보면요 37억이 나왔어요. 일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은 다소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 매출의 지금 성장을 보면요 1분기에 37억이 나왔다라는 건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도 2분기로 4분기까지 이어지면 16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곱하기 4가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매출을 봤을 때는 분기마다 이 정도 매출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 봤을 때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도 매출이 수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160억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160억이라는 거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매출 면에서는 그렇고요. 모든 주가가 매출에 비례해서만은 가진 않습니다. 충분히 어떤 성장성을 담보로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으로 이미 시세를 받았었던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출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 그게 지금 재물을 봤을 땐 좀 부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재무 건전성을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재무 건전성은 그래도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을 얘기했으니까 수주 현황으로 바로 분기 보고서를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 25년 1분기에 발표한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요. 지금 수주 잔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31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까 1분기 실적이 얼마였죠? 30몇 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37억이었죠.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31억밖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2분기도 이 40억 원 이하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수주 잔고까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우려한 대로 매출의 증가가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분기 보고서 들어온 김에 매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매출 실적 보시면 100만 원 단위입니다. 주요 품목이 광증폭기, 광통수신기, 광중계기 이 세 가지 품목이 주요 캐시카우고요. 이거는 통신 장비입니다. 통신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이고 광섬유 레이저가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자율주행 쪽으로 테마를 받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펄스드 레이저라고 해서 이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게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인데, 자, 이게 바로 라이다 센서에 들어가는 광섬유 레이저인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수출 실적은 전혀 1분기엔 발생하지 않았고요. 2024년 3년도에 근소하게나마 이게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1,1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 이거는 거의 테스트 용도겠죠. 이거를 뭐 상품으로 팔았던 것 같지는 않고 거의 테스트 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던 수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뉴스가 사실은 테슬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1,1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매출이 아까 보셨다시피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로 매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의 추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품목 중에 하나였던 광증폭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시키는 그 장치가 앰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앰프가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죠. 그래서 옵티컬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이 광증폭기를 주요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증폭기는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광신호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광신호의 세기를 복구할 수 있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획기적인 광전송 시스템의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그리고 시스템이 아무래도 단순화되겠죠. 선로를 길게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증폭기 하나만 연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용 가치가 좀 높겠죠. 그래서 이 라이콤에서 갖고 있는 광증폭기의 라인업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SFP 플러스 EDFA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성공했던 라이콤의 주력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기존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플랫폼에 추가 장치 없이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어떤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PMP가 자주 나와요. 이 PMP가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거블 광증폭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포트에 그냥 꼽기만 하면 이 광증폭기의 목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PMP가 나오면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꽂을 수 있게끔 이런 제공해주는 광증폭기 라인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 영역인데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나 신규 사업 영역입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6월 12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개화가 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라이콤도 신규 사업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이 센서용 라이다용 증폭기죠. 미국 L사에 초도납품했다. 이 L사 이따 뉴스를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라인업인데요. 광송수신기예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된 얘기를 길게 가져갈 건 아닌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라이콤을 공부를 하는 만큼 RFOG와 이 HFC 이 두 단어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HFC가 구버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던 방식이고요. 앞으로 신기술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RFOG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HFC 방식으로 이 선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광송수신기잖아요. 이 광신호를 송수신해 줄 수 있는 장치인데 여기 지금 빨간 선이 선로예요. 선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깔려 있죠. 자, 이것을 보시다시피 RFOG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하나의 광선로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로의 잡음이 낮아지고 신호의 품질이 우수해진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은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선로의 그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잡음에 상당히 취약했다. 그래서 이거를 RFOG로 바꿀 수 있는 지금 그런 솔루션을 라이콤이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 매출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략대로 가고 있는지는 통신 쪽은 사실 제 관심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번 짚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HFC와 RFOG 이런 방향이다. 자,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진화를 유도하는 것
비슷한 전략이죠. 자, 광증폭기도 마찬가지고 광송수신기도 기존의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고 흡수하면서 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FTTH가 뭐냐면요. 요거는 Fiber to the Home의 약자입니다. 이 파이버는 광이죠. 광 신호를 집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지금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미 시장, 북미 지역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 현재 북미는 전부 다 HFC, 그 전통 이 망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진화하고 있는 북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품목이었던 광중계기죠. 광중계기는 여러분 중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겁니다. 신호가 약한 지역 중간에 이 광중계기를 설치를 해서 각각의 뭐 집이나 오피스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 자, 이거를 DAS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 관련주 얘기가 나올 때 DAS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솔루션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이 통신 쪽을 보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은 어느 기업이나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자율주행으로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는 광섬유 레이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인데, 자,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거리 측정기도 있고요. 뭐 광통신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뭐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를 통해서 뭐 자동차 샤시 용접, 엔진 뭐 이런 가공하는 데도 쓰인다라고 하는데, 자, 그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업 영역이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장거리용 거리 측정기 그리고 소형화 거리 측정용 레이저.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인데, 장거리용 거리 측정기는 미국의 엘사로 얘기했던 그 기업에 공급이 되었던 게 바로 요 펄스트 레이저 거리 측정기였고요. 소형화용은 드론, 민간용 보안, 감시용 시장 쪽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 장거리용은 자율주행 라이다, 인공위성, 전투기 등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에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제품들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옵티컬 앰플리파이어가 증폭기였죠. 광증폭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신호를 증폭해 줄 수 있도록 사용을 한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게 뭐 통신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인 이제 파이버 레이저, 이 자율주행으로 활용되는 제품들인데 이거죠. 1550 나노미터. 여러분은 1550 나노미터 하면요, 이 미장 공부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시는 라이다 센서 관련주가 딱 나와야 됩니다. 엘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엘사 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겨울왕국보다 자, 이 루미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루미나 쪽으로 이 라이콤이 요거를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아까 액수를 보셨지만 뭐 1000만원, 100만원 단위이긴 해서 테스트 목적이긴 하지만 루미나 쪽으로 요 제품이 납품이 되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버 레이저가 루미나 쪽으로 납품이 됐는데 도대체 테슬라 쪽으로는 왜 이게 관련주로 엮이는 거냐. 그러니까 라이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테슬라 쪽으로 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없습니다. 뭐 추정되는 것도 없고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이미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24년 5월 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라이콤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라이다 채택 기대감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테슬라 파트너사 라이다 센서 수주에 부각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요. 자, 이날 한 매체는 외신을 인용해 테슬라가 미국 라이다 업체 루미나 나오죠. 루미나 테크놀로지로부터 라이다 센서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보도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라이다를 채택하지 않고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인데, 얘네가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수면 위로 드러났냐면, 이 루미나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떤 실적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테슬라 쪽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오픈한 건 아닌데 루미나가 공개를 함으로 테슬라가 이 라이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루미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뭐 엘사라고 또 이렇게 가렸는데 이게 루미나입니다. 그래서 라이콤이 지난해 테슬라의 파트너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미나를 상대로 라이다 핵심 부품이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 아까 우리가 봤죠. 그거를 테스트용 초도 물량 수주에 성공했다. 이 테스트용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1,1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그 전년도에는 뭐 루미나 쪽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수출로 아까 뭐 3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테스트 수주가 나왔던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로 직접 매출이 나오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루미나 쪽으로 다리를 한번 건너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다. 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진 않지만 루미나를 통해서 테슬라 관련주로 엮인다. 자, 이게 그러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실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이 될 만한 뉴스를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뉴스 제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 나온 뉴스냐면 2024년 작년 6월 1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라이콤이 테슬라 중국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에 상한가를 갔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을 받았는데 왜 라이콤이 상한가를 갈까요?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언제 나온 거냐면 작년 10월 2일에 다른 날짜에 나온 거예요. 라이콤 주가가 쑥쑥 오르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자율주행 부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이번엔 사이버트럭이 나왔네요. 자율주행으로 테마를 봤죠. 그러니까 라이콤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납품한 이력이 없지만 지금 작년만 해도요. 지금 이런 내용으로 계속 주가가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거는 10월 2일이고요. 아까 며칠이었습니까? 6월 18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6월 18일, 10월 2일. 자,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18일이면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6월 18일 상한가 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일 언젠가요? 네, 이 날짜죠. 10월 2일. 상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장중 27.48%까지 이렇게 강한 상승과 거래량도 이날 엄청 뛰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강한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었던 날, 라이콤이 통신으로 엮였냐? 아닙니다.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관련주로 퓨런티어는 당연하고요. YJ링크는 직접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였는데,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라이콤은 사실 직접적인 매출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간접적으로 나왔던 루미나 향 매출도 1,100만 원, 뭐 100만 원 단위밖에 되지 않고요. 심지어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 테슬라 관련주 뉴스가 나오면 부각을 받았었던 게 라이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 위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2,62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봐도 처참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많은 물려 계신 분들의 매물대가 상단에 악성 매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위치는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를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을 받을 때 퓨런티어 YJ링크보다는 조금 약하게 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가진 않겠지만 일시적인 수급으로 테슬라 관련주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여러분들 제가 종목 분석 과거에 했었던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이거 제가 그때 분석했던 영상 자료거든요. 보시면 2023년 10월 26일 종가가 2,440원이었어요. 그때도 좀 빠지는 시점이었는데 2,440원이었던 게 지금 그 자리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전 가격까지 다시 온 시점이기 때문에 자, 많은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갑자기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주식에 뭐 100%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은 6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요. 테슬라 그리고 위라이드,
모빌아이, 그리고 포니 AI, 중국과 미국의 자율주행 대장주들의 흐름이 지금 강한 반등과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여러 가지 상용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 퓨런티어 YJ 링크와 더불어서 라이콤도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조금 수급이 약한 종목이긴 하지만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체크는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라이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제미나이,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테슬라 관련주는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걸 공유해드리고 영상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를 다 물어봤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를 제가 알려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쭉 제미나이가 소개를 하죠.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의존하셔라라고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부품 시스템 관련주로 명신산업부터 HL만도, 한온시스템, 우리산업, 성창오토텍 쭉 이렇게 나와요. 우신 시스템까지. 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 당연히 LG 엔솔부터 부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SOS랩은 지금 라이다가 채택이 되진 않지만 뭐 관련주로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본 퓨런티어 그리고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YJ 링크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라이콤을 소개하고 있진 않은데 다르게 검색했을 때는 라이콤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뭐 살을 붙이고 확인하는 정도로는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 얘가 100%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차 정리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콤 영상을 끝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받는 3개의 종목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여러분들의 주식이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나무텍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 투표 잘 해주시고요. 자, 또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영상으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